가지입니다. 지지선 깨버리면 저점이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한국전력인데 그죠? 최소 1등 저점이 없어요. 저점이 어디 있어요? 갖다 댈 데가 없는데 차라리 여기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근데 최소한 5일선이 올라와야 어느 정도 주식이라는 것이 최소한 하락 추세에 5일선이 올라왔을 때 매팅을 하는 겁니다. 최소한. 그리고 운이 좋으면 21선까지는 가는 거고 뭐 다른 이슈 때문에 이렇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뭐냐면 잘못 틀렸는데 너무 바닥 주식 사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작게 사는 겁니다. 이때는. 아니 베팅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매수를 하는데 보통 우리가 상승 추세에서 매수할 때 100 중에 70을 산다면 여기서는 3, 40만 삽니다. 그리고 손절은 이 저점이죠. 24,800원. 그래야 다시 내려오면 여기서 손질을 할 수가 있어요. 가볍게 사야 되죠. 귀신같이 내려가는 종목들은 정말 짙게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다시 올라오면 여기서 이제 5일선 돌렸으니까 이때보단 차트가 더 좋으니까 뭐가 좋습니까? 주가도 높였고 거래량도 더 많으니까 이때보다. 그럼 이때 30주면 이때는 40주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주식을 딱 볼 때 뭐만 여기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여기에 샀었더라면 어떻게 쓸까를 생각을 해야 돼요. 항상. 예, 일단은 이제 지금은 뭐 여기까지 바로 갈지 안 갈지는 몰라도 일단은 요 25,000m는 잘 안 내려오는 거죠. 예,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아까 미국장 하다가 말았는데 여기선 저점을 못 잡습니다. S&P도. S&P 여기 보이죠? 예, 한 2,700 정도. 다우는 이제 밑에 선이 없으니까 못 잡고 나스닥도 못 잡고 나스닥 여기 있구나. 있구나. 7,300. S&P는 뭐 여기 있죠. 2,700. 중국은 뭐 여기 있죠. 2,830. 그죠? 유가는 유가는 안 보입니다. 유가는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월봉을 봐도 그렇고 모르죠. 뭐 잡히는 게 있어야 뭘 하죠. 지금 보는 화면에서. 그러니까 주식을 할 때 맞죠. 여기를 대충 사면 안 되는 거죠. 아까 누가 묻습니다. 삼성 엔진이 오늘 사면 어떨까요? 되게 안 좋은 습관입니다. 14,500원을 정확히 사가지고 주당 500원을 먹었다 하더라도 되게 안 좋은 습관이에요. 어떤 주식이 돌발 변수가 터졌어요. 삼성 엔지니어링은 대략 7천억 규모의 수주가 나가리 될 수 있는 계약이 터졌어요. 그러면 기관들은 자동 로스컷을 합니다. 이렇게 70만주 외국인, 기관 50만주 생각하지 않은 변수에는 일단 리스크를 줄이는 게 매니저의 철칙입니다. 근데 개인들은 삽니다. 미친놈들이죠. 죄송합니다. 아무 생각 없는 거죠. 물론 이게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주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삼성 엔지니어링은 지금 상승 추세입니까? 여기서 2018년도는 상승 추세 하다가 장기적 그림으로 보면 작년 연초부터 하락 추세잖아요. 그럼 일봉으로 봐도 아직까지 약간 반등 추세에서의 하락이면 이게 만약에 차트가 저 위에 있었다. 그러면 금방 회복이 되는데 반대입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모릅니다. 개인들은 여기서 많이 살라 그래요. 만약에 차트가 여기서 꺾였잖아요. 그러면 돌리는 힘도 강해요. 왜 그러냐면 그 앞에가 상승 추세면 때려와도 다시 돌립니다. 이렇게. 근데 원래 밑에서 때리면은 돌리다가 또 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식이 훅 빠지더라도 이 주식이 원래 어떤 추세인지를 먼저 갖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거는 생각하시고. 그래서 일단은 제가 드린 메시지는 어떤 시그널에서 저점이 어떤 지지선이 안 보이면은 섣불리 저점을 잡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죠? 네, 중국도 2,830. 그럼 잘 봅시다. 시장이 지금 가장 몇 가지 키워드를 또 적어 봅시다. 미중 무역 분쟁. 자, 요걸 가지고 모든 게 이제 대변됐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냥 알고 있던 채권 금리 하락. 요거는 이꼬르 채권 가격 상승. 이꼬르 뭐죠? 경기 둔화. 그죠? 무역 분쟁도 결정적으로는
경기 둔화. 왜? 경제가 위축될 수밖에 없잖아. 관세를 매기니까. 미국 사람들이 중국산 슬리퍼를, 삼선 슬리퍼를 2,000원에 사다가 2달러에 사다가, 예를 들어서 삼선 슬리퍼를 관세를 때리면 2달러 50센트에 사야 돼요. 그거냐, 슬리퍼 질질 끌고 다니는 거를 안 사. 본드 붙여 신는다고, 예를 들어서. 그럼 결정적으로 이 소비라든지 이런 게 위축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왜 관세 그러면 왜 자꾸 경기 둔화 그러냐면 똑같은 거죠. 자동차에 관세 때려버리면 자동차 가격이 올라가니까 안 사. 자, 그리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환율이 있었죠. 중심을 좀 잘 잡고 가시자고요. 자, 첫 번째가 요건데, 요거는 일단 진행형이죠. 그리고 완화 기대감도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왜 자꾸 사람들이 나쁘게 봅니까? 일단은 진행형이니까 당연히 나쁜데, 자, 보시면 오늘이 6월 1일부터, 정확하게 6월 1일부터 이제 발효가 됐습니다. 지난 5월달 초에 나왔던 거. 미국은 중국에 2,500억 달러, 달러 규모의 25%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제 부과되고 있어요. 기존에 이제 10이야 15%야. 15인가 10에서 올렸습니다.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은 오늘부터 미국산 제품, 미국에 대해서 600억 달러에 했습니다. 규모 제품에다가 똑같이 25%를 때렸습니다. 다 나열해 봅시다, 우리 이제. 그리고 중국은 미국의 대두 수입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대두는 큰 머리가 아니고 콩입니다. 콩. 머리 큰 거 말고요. 콩. 아직 깨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중국 화웨이에 대해서 거래 금지 기업, 대신 이거는 보류를 해놨습니다. 90일 정도. 그쵸? 요 상황입니다. 요 상황. 그리고 최근 행보를 보면 트럼프는 일단 멕시코에 대해서도 이제 5에서 25%까지 관세를 때리기로 했습니다. 이건 우리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별로 상관없습니다. 우리만 이거 짧게만 보면, 크게 보면은 뭐 다 죽는 거니까. 왜냐하면 산초의 나라 멕시코 수출의 80%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뭐 저기 브라질이나 체코나 저 밑으로 팔겠습니까? 미국입니다. 여기에다 이렇게 때려버리면, 단계적이라 그래요. 뭐 10일, 20일 지금 기준인데 관세를 때려버리면 얘네들 작살납니다. 어쨌든 요것도 한 6월 10일부터인가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아마 한국에도 안 하라 그럴 수도 있겠죠. 자, 그런 상황이고, 근데 최근에 이제 4월달, 5월달에 보여줬던 여러가지 지표를 보면 심각합니다. 중국이 이제 실제적으로 요 데미지에 입는 거죠. 10%였나? 중국이 이제 제조업 지표가 다시 꺾였어요. 50 미만으로. 그리고 근데 그나마 이제 오늘 나온 비제조업 지표가 되게 잘 나왔습니다. 50.2가 나왔습니다. 미국도 지금 제조업 지표가 안 좋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경선까지는 아닌데 아마 미국 이제 중간선거 뭐 준비전 들어갑니다. 물론 이 모든 거를 선거를 위한 표성력이 아니다 할 수 있지만 또 아니라 부인할 수도 없습니다. 무슨 문제 생기냐면 여기 있죠, 여기 대두. 이것도 심각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뭐 다른 거랑 덜한데,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말이죠, 한국이 말이죠, 우리나라가 콩을 자급자족 못하죠. 예, 우리나라도 콩을 엄청 수입합니다. 우리나라도 콩 수입국입니다. 아시겠지만은 거의 다 미국산이 많습니다. 중국도 대두가 자국으로 다 안 됩니다. 그럼 뭐 동남아는 수입을 하겠지만 어쨌든 근데 이걸 왜 이걸 건디느냐 하면 요 미국에서 땅을 콩을 재배하는 쪽이 거의 다가 트럼프 표밭입니다. 제가 미국을 안 가봤지만 이제 공부를 해서 보니까 미국의 저기 서부 쪽인가 콩을 많이 심는 쪽도 다 트럼프 표밭입니다. 그랬더니 트럼프가 무슨 소리를 하냐 하면 야 그거 물론 영어로 했겠죠. 오케이 뭐 이렇게 했을 겁니다. 야 그거 있잖아, 내가 그 보조금 지원해 줄게. 그 니들이 중국에다가 그 콩 못 파는 거 있잖아, 그 보조금 지원할게. 헛소리입니다. 이건 미봉책밖에 안 돼요. 지금 일단 제가 보니까 어쨌든 간에 엄청 세게 던집니다, 지금 트럼프는. 가만 보면 트럼프가 김정은 만났을 때도 그러지 않았어요? 두 분 만날 때? 핵 다 내놔라, 막 우리 처음 들어보는 용어 많이 나왔습니다. 완전한 비핵화, 불가역적이고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만났다가 마음에 안 드니까 트럼프. 지금도 트럼프는 어차피 모든 관심은 G20에 있습니다. G20 정상회의에 있어요. 예, 요거는 이제 6월 28일부터 합니다. 예. 아시겠지만은, 네, 오사카에서. 일본 오사카에서 G20. 뭐, 문재인 대통령도 가죠.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결정적으로는, 요 전까지는, 일단 5월 달엔 제가 보니까 도가 넘을 정도로 때렸습니다. 막, 미국도 지금 트럼프도 때려넣고. 근데 가장 포인트는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데, 포인트는 어디에 잡으시냐 되냐면, 요때까지는 안 때린답니다. 뭐가 제일 문제죠? 요 밑에 있어요. 여기 아까 여기 때렸다 그랬죠? 25%. 근데 여기 보면 미국이 중국에 때리는 게 총 5,410개 품목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뭔지 제가 모르겠는데 품목만 보면 그 중에 지금 때린 게 2,500개 정도 됩니다. 요게 이제 25% 때렸죠. 남아있는 게 있겠죠. 이게 심각한 겁니다.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2,917개 품목이 있는데 그냥 간단히 보세요. 이거는 공산품이라 보면 돼요. 요게 이제 필수 소비재입니다. 우스갯소리로 미국이 만약에 중국에다 여기다 때려버리면 이게 이제 남아있는 우리가 말하는 3천억 불 이야기잖아요. 때려버리면은 미국 국민들 예를 들어서 조금 오버하면 생활이 안 됩니다. 뭐 여러분 아시겠죠? 중국제 없으면 생활이 안 돼요. 인플레가 그럼 유발이 되죠. 인플레이션이. 인플레이션 올라가면 미국인 금리를 또 올리려고 그럴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트럼프는 뭐죠? 금리를 내려야, 트럼프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죠? 트럼프는 금리를 내려야 돼, 내려야 그럽니다. 여기서 누가 이기겠습니까? 연준이 이기겠어요? 트럼프가 올리겠어요? 여기서. 실제적으로 관세가 현실화돼가지고 물가가 올라버리면은 누가 이기겠습니까? 트럼프가요? 아닙니다. 이는 연준이 이깁니다. 왜냐하면 연준은 공식이거든요.